우리나라의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국 영화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영화는 국내 관객들을 위한 우리끼리의 이야기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상을 받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각국의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찾아보는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 영화는 눈물이 난다. 보는 내내 심장이 울린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 단순히 영상미가 좋고 연출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한국 영화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있고 삶이 있으며 정이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우리가 겪어온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품어주는 따뜻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시청자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 삶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사람, 심지어 한국 영화를 보고 자신의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한국 영화 소원을 보고 학창시절의 상처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는 독일의 한 남성, 기생충을 본 뒤 처음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는 프랑스 대학생, 부산행을 보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펑펑 울었다는 멕시코의 어머니.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잊고 있었던 사랑과 용기를 되살려준 영화들. 바로 그런 힘이 한국 영화에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사연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 영화가 잘 나간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바뀐 인생이 다시 또 다른 감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가슴 깊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한국 영화가 특별한 거였구나. 그럼 감동의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2019년 전 세계 영화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이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무려 4관왕이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죠. 그 순간 한국 영화는 단순한 아시아 영화가 아닌 세계 영화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그 수상의 의미는 단지 상을 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남부 도시 리옹에서 한 사연이 SNS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15살 소녀 클레르가 남긴 글이었죠. 기생충을 보고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비교적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 종일 일해도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학교에서는 늘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오래된 기기를 쓰고 있었죠. 수학여행, 급식비, 교복비 늘 부족했고 그래서 소외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클레르에게 기생충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 속 가난한 가족, 그들의 선택, 그들이 숨쉬는 공간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창피함이 이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영화를 본 후 클레르는 학교에서 자신이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본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고 학교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기의 시작이 바로 기생충 한 편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클레르는 한국의 한 영화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영화가, 한국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 글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단지 상을 받은 영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는 것. 영화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영화란 그저 오락거리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영화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2016년 좀비 영화라는 장르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유 주연의 영화 부산행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액션 영화로 여겼던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안에 담긴 부성애와 희생, 그리고 인간성 때문이었습니다.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멕시코에 공개된 뒤 한 가정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주인공은 멕시코시티 외곽 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싱글맘 마르타 씨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루이스와는 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었죠. 마르타 씨는 늘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죠. 그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우연히 부산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만 해도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마르타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열차에서 끝까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신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사춘기 아들 루이스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그날 밤 마르타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잠든 아이들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늘 미안했어. 너희를 지키려고 노력한 건 맞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 같아. 그 말에 아들 루이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마르타 씨는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이들과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족의 날, 그들은 다시 부산행을 함께 보며 처음으로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영화가 가족을 바꿨다며 놀라워했고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부산행을 가족교육 프로그램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타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비 영화라고 해서 무섭기만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라진 틈을 다시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초월해 전해지는 보편적인 감동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절에도 가족이란 말은 언제나 깊은 의미였지요. 지금도 한국 영화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눈물로 몰아넣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설경구, 엄지원 주연의 영화 소원.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성폭행을 당한 어린아이와 그 가족이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고 단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용서와 용기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영화가 독일에서 상영되었을 때였습니다. 베를린의 한 작은 예술영화관에서 열린 한국영화 특별전에 수십 명의 독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상영이 끝난 후 사람들 앞에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르코 슈나이더라고 소개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매일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석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르코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원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와 그 가족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마르코 씨는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상담소에서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그 곁에 서주는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영화 소원 속에 나오는 한 대사였습니다. 그냥 안아줘요. 아무 말 말고. 이 대사를 메모장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고 상담을 할 때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한국의 이야기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날이면 다시 그 영화를 봅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며 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처럼 한 편의 영화가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이들의 상처에 손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영화가 가진 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말 못할 상처 하나쯤은 있지요. 그 상처를 위로하는 데는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배경이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국 영화는 바로 그 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 위치한 한 병원. 이곳에는 중증 치매 환자들이 생활하는 전문 요양병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간호사 줄리아 로엘은 오랜 시간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환자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표정 없이 텅 빈 눈으로 병실을 바라보는 이들을 보며 정말 이분들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절망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아 간호사는 자신이 우연히 본 한국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국제시장. 한국전쟁, 파독광부, 월남 파병 등 현대사의 굴곡을 담아낸 영화였고 그 속에는 시대를 살아낸 보통 사람들의 희생과 가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그 영화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울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환자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날 병동 안작은 공동거실에 노트북과 스피커를 설치하고 조용히 자막이 달린 국제시장을 상영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미 반응 없는 무표정에 익숙했던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영화가 중반을 넘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말기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린 시절 헤어진 누이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생도 보고 싶다. 그 순간 줄리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간병인들도 숨을 죽인 채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환자는 그날 이후 조금씩 말을 시작했고 병동에서는 처음으로 영화 감상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생겨났습니다. 줄리아 간호사는 말합니다.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한국 영화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전달되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그 이야기는 지역 방송국에도 소개되었고 미국 노인복지협회에서는 이 사례를 모범 프로그램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국제시장과 I Can Speak, 늙은 자전거와 같은 한국 영화들은 치매 환자, 외로움을 겪는 노인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 효과를 준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동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 간호사는 몇 년 후 한국을 방문했고 부산 국제시장 골목을 직접 걷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의 이야기가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한 병동에 희망을 전했어요. 놀랍죠? 하지만 정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아픔을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그 진심이 바다 건너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사실, 참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처럼 한국 영화는 단지 오락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의 가난한 소녀가 기생충을 보고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고 멕시코의 한 어머니는 부산행을 통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남성은 소원을 보고 수십 년 동안 말 못한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놓았으며 미국의 한 병동에서는 국제시장이 치매 환자의 마음을 열고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국 영화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고비와 아픔이 있었지요. 전쟁의 기억, 가난 속에서도 지켜낸 가족, 땀과 눈물로 일궈낸 오늘의 대한민국.
그 삶의 조각들이 영화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영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세대의 기억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낸 삶의 기록이고 그 안에 담긴 정, 희생, 사랑, 용서, 용기. 모두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영화는 단지 수출품이나 상업 콘텐츠가 아니라 문화 외교관이자 감동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은 단순한 화면 속 픽셀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영화가 너무 빠르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럴 땐 한국의 옛 영화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에 집으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국제시장, 마더시. 그 안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도 우리 세대에게 더 깊게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 영화의 감동이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영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삶이 있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화가 되었고 그 영화가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제가 감동받은 한국 영화는 이것입니다 하고 추천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